지금 사실 시장이 솔직히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비이상적인 시장이 정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시장은 방향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저점을 이탈 안 시키면 저는 이제 좀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 일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시장이 솔직히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움직여요. 되게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뭐 당연히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겠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항상 그 생각을 벗어나는 행동들이 나오면서 시장 흐름 또한 그런 흐름을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만 봤을 때는 야, 이 자리는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지. 야, 이 자리 이탈할 리가 없어. 해도 그 자리를 그냥 쉽게 이탈해버리는 투매성 낙폭으로 쉽게 그리고 시장이 되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의 차트를 쫙 펼쳐놓고 뭐 체스님 이 종목은 여기서 반등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지금 내 종목의 뭐 지지선이 아래에 깔려 있고 뭐 주봉상 반등 자리고 사실 이런 것보다는 시장 지수 자리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 지수가 보시면 그러니까 딱 그게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감정적이지 않고 상식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거든요. 그 최소 조건이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주봉상 480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것.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빠져도 2422, 480선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될 거 없을 거예요 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개파락하면서 이 자리 절대 깨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자리를 이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코스피가 주봉상 이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항상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를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었고 지금 시장이 빠진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과거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이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고 그게 시장 경제라던가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왔다 갔다 그런 그 불안감 때문에 빠진 것 치고는 사실 좀 과하게 많이 빠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봉상 480선 위에서 코스피가 논다라고 한다면 시장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최근에 급격한 낙폭의 절반인 한 2560포인트까지 이제 우리가 상식적인 주가 차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스피가 2400선 아래에서 오늘 종가가 마감된다거나 뭐 다음 주 월요일 2400 아래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시장은 감정적인 비이상적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늘까지는 개별 종목 차트를 먼저 보기보다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코스피가 이 480선 위로 끝나는 거 지금 딱 걸쳐 있거든요. 정말 금요일 날 주봉 마감하는 날짜에 맞춰서 코스피 지수가 나름 힘을 내면서 지금 480선 이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코스피가 2400선 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삼성전자의 56,000원 안착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 지수가 안정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차트가 안정적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일전에 박스권 만들다가 121선 돌파하면서 자연스럽게 추세를 만들어냈거든요.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냈다가 이번 주 초반에 이탈했어요. 이건 투매라고 인정. 그러면 최소한 삼성전자가 이 121선 위 56,000원 위에서 논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자리만 만들어줘도 시장의 투자 심리가 확 개선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스피 지수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까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건 코스피 지수가 2420포인트, 아까 말한 주봉상 480선 위에서 놀면서 삼성전자가 56,000원 위에 있을 때 그때는 시장이 좀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해서 차트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개별 종목 차트에 너무 의지하거나 뉴스 보고 막 섣부르게 매매하기보다는 지금 이 두 가지 필수 조건 들어올 때까지는 차트는 참고만 할 뿐이지 섣부르게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 추매하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서
종목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조심스럽기는 하다. 이렇게 아직까지 뭐 말씀해주신 조건들의 코스피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부합되지 못한 상황이니까 일단 그것들이 안착되는지 확인을 하고 좀 보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때부터는 아마 코스피 지수가 2,560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장을 구분해 보자면 현 시장은 어차피 주인공도 없고요. 네. 뭐 정치 테마만 뭐 이런 애들만 주인공이고 기술주 안에서 시장 지수를 견인할 만한 다음 시장에 너가 메인 섹터다라고 부를 것도 없어요. 그냥 이슈 가지고 움직이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정치 테마, 조기 대선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테마가 존재할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지금 시장도 쪼개놓고 보면은 지금은 매우 감정적인 시장이죠. 되게 막 위아래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말 한마디에 시장 지수가 몇 프로씩 오르고 내리는 이런 네. 비이상적인 시장이 정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조건이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그리고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다음 시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음 시장은 뭐 횡보 시장이 될지 상승 시장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못하지만 이 하락 추세를 끝내는 그 다음 시장은 2,560포인트를 돌파한 시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은 우하향 시장 속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하향 시장 속에서도 지금처럼 비이상적인 시장이 끝나기 위한 조건이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피 2,420포인트 정도 위로 그리고 삼성전자가 56,000원 위로 지금 코스피는 얼추 조건을 충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쪽이 만약에 오늘 종가에 딱 봤더니 말아 올려서 56,000원으로 끝났어. 그러면 다음 주부터 국내 증시 좀 강한 반등세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 조건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시장지수 갭자리는 거의 무조건 메꾼다라고 질리게 말을 했거든요. 자, 이거 이렇게 크게 5% 갭 뜬 거, 그럼 이 자리를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언제 메꿨다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섣불리 돈을 쓴다거나 지금 과대낙폭 종목 좋아 보인다고 막 주워 담았어요. 근데 시장지수 여기까지 밀리면 그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지수 영향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 추가 매수할 때는 개별 종목 차트라던가 이런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필수 조건 충족되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당부를 강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많으신 것 중에 하나가 기아 좀 tum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아가 지금 6%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7% 가깝게.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6% 가깝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기아랑 현대 요거는 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일단은 버틸까요? 아니면은 좀 새롭게 지금이라도 뭔가 더 담아도 좋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애초에 그때 한참 막 자동차 관련주 올라갈 때도 저는 별로 좋게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제가 말했지만 뉴스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뉴스가 나왔을 뿐이지 뉴스 보고 따라잡으면 진짜 그거 위험한 건데 뭐 현대차가 뭐 미국에 공장 지으니까 뭐 관세에서 자유로워질 거고 모든 현대차 공장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생산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자유로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관세도 예외 없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툼에 가담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춤에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춤에는 안 할 것 같고 그래도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막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리면서 투매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항상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어디가 바닥일지 일단 기아차만 볼 수는 없어요. 현대차를 먼저 봐요. 왜냐면 얘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기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대차의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윗갭자리 살아있는 거 몇 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거 메꾸는 상승들 한 번씩은 나올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아래 지금 정도 이 정도 라인 그럼 현대차가 지금 사실 여기서 더 빠져봐야 한 5% 안쪽일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한 60일선 정도 현대차가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그러면 기아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반등 나오면 따라 움직일 테니까 뭐 기아도 한 9만 그래도 한 4,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시장 지수 반등하면 저 따라 반등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추매를 할까요? 라고 하면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추매고 신규 진입이고 아무것도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일단은 93,000원, 94,000원 정도 오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 여기 구간에서 저라면 손실이어도 일부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왔는데 코스피 지수가 2,560포인트다. 아까 말한 코스피 지수의 분위기가 바뀌는 타점 위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왔는데
기아차가 93,000원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는 안 팔죠. 그때는 들고 241선까지 더 끌고 가셔도 돼요. 지금 사실 이거는 좀 투매성 낙폭이어서 평소 같았으면은 쫄지 말고 더 사세요라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지금은 추매하지 마시고 일단은 93,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93,000원? 요 라인까지는 반등 나오니까 만약에 펑단이 그보다 아래라고 하시면은 굳이 더 터치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비중만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 비중 유지 의견을 주셨고요. 한미 반도체 질문 주셨는데 지금 한미 반도체 단기 바닥 같은데 신규 매수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오늘 6.5% 많이 어제 올라와요? 사시지 바닥 같으면. 어제는 안 보였던 거지. 어제도 한번 시세 빡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네. 이게 만약에 바닥 같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막 한참 횡보했던 그런 지지라인 부근에서 탁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닥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그 하락하던 트렌드를 벗겨낼 가능성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정도 여기서 한번 올려갖고 저는 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는 있다는 생각은 해요. 뭐 요런 8만 원짜리까지나. 그러면 먹을 구간은 있잖아요. 그래서 해볼만은 한데 이제 손절을 어디서 잡을 거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어제 얘기를 드렸냐면 만약에 이제 결과적으로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이 58,200원이라는 가격단까지 만약에 쭉 내려와서 이렇게 깨진다. 네. 그러면 한 10% 11% 손절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오늘 양봉 나온 것처럼 어제 종가에 사갖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8만 원짜리까지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한 23% 먹거든요. 그럼 이거 손실은 10%인데 먹을 수 있는 건 20%니까 그게 지금은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위로 올라가면 뭐 15%, 여기서 빠지면 15%나 17%. 이게 약간 손익비가 너무 애매한 구간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 바닥인 것 같아서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럼 내일 네. 음봉이 나오면 네. 그걸 좀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뭐 양봉의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상 보시면 뭐 이런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 뭐 65,000원, 66,000원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 하면 그러면 손익비가 괜찮아지겠죠 또. 그렇게 해서 접근은 해보시는 게 좋고 저는 그냥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한미반도체가 글쎄요 올라와 봐야 뭐 여기서 한 20% 아닐까? 그리고 추세가 큰 흐름 자체가 그냥 꺾여 있어서 네. 그냥 이런 구간에서 딱 돌릴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구간에서 뭐 손절 짧게 잡고 해볼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굳이 이런 걸 해야 될까 지금? 추세 상승인 것들도 많고 저평가돼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돌리는 애들도 많은데 밸류로 측정이 사실 지금 불가능한 종목에다가 뭐 주가는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네. 바닥인지 아닌지 추세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선 맞고 빠지고 20선 맞고 빠지고 이번에도 20선 맞고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냥 이게 확률적으로 저는 좀 낮은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한미반도체 굉장히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여기서는 얘는 대시세를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강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냥 그 정도의 강한 반등을 노리는 거 이상 생각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잘 된 케이스 별로 못 봤어요. 잘 된 케이스 별로 못 봤다. 네, 그럼 뭐 그래도 잘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래도 일단 지금 뭐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 애매한 건 또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아까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시뻘겋게 빨간불 들어오면 사실 막 달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소처럼. 네. 그걸 자제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이제 또 자제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언제나 항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 질문들이 되게 많으세요. 현대차 평단 24만 원에 들고 계시고요. 현재 마이너스 25%가 조금 넘는데요. 비중은 10% 정도 되는데 물타기에서 평단을 낮출 시기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주씩이라도 물타기 시도해볼까요? 아니면 그 돈 다른 데 쓰는 게 나을까요? 딴 데 쓰는 게 낫죠. 딴 데 쓰는 게 낫다. 지금은 그냥 현금을 들고 계시던지 네. 시장이 바닥이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 얘기 드렸지만 어제 급등 나온 거에 따른 눌림이거든요. 오늘 자리가.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 드렸는데 시장은 방향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확실하게 어떤 추세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와야 이제 장 괜찮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지금은 그냥 사실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네. 트럼프가 내일 갑자기 10%씩 하기로 했는데 삔또 상해가지고 갑자기 다시 25% 할게 이러면 안 되겠다. 야, 더 올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진짜 또 갑자기 급락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협상이 진행 단계니까 조금 현금 들고 있으시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진짜 뭐 싸니까 싼 종목 더 싸게 사겠다 해서 내가 뭐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정도 현대자동차 매달 월급의 10%씩 주워 담아서 계속 뭐 다달이 적금식으로 그렇게 모아가겠다 하는 게 아니면 내릴 때 한 주씩 사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추세를 확실하게 돌리는 그 흐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명확하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펩트론처럼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 얘가 횡보하다가 내려 박을지 올릴지 이거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쵸. 기관이 사다가 걔네들도 손절해요. 내려 박으면서 손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애매한 구간에서 살 필요 없이 신고가 저항이 없어지고 얘가 확실히 이제 올라가는구나. 지금 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포인트들이 딱 보이는 시점. 비싸지만 시세를 이제는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시점이 올 거란 말이죠. 현대차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럼 지금은 트렌드 자체가 하락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뭐 바닥을 다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겠죠. 나오다가 찌글찌글 하면서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위로 방향을 탁 잡아주는 시점이 나와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가격 보고 뭐 산다 이러지만 좋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괴롭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물려갖고 오래 들고 있으면 괴로워요. 심리적으로. 그게 진짜 막 사람 심리를 계속 갉아먹거든요. 물려있는 종목들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그래- 비중까지도 이제 커지면은 그쵸.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정말 뭐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2020년도 팬데믹 수준까지 만약에 밀린다. 7만 원까지. 그럴 가능성은 좀 낮겠지만 뭐 주식이라는 거는 모릅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7만 원까지 빠진다 하면 그때 가서 진짜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생각해서 사보고, 그 전에는 지금도 뭐 가격 매력은 있긴 하지만 방향이 내리막길일 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내가 산다 해서 거기가 바닥이 될 거야라는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요. 네. 우리 형님들 있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 형님들이 쭉 사가지고 이제 방향 위로 탁 잡아놓는 그림 나오면 그때 가서 사세요. 지금 뭐 크게 봐서 방향이 지금 어디서 돌릴지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7만 원짜리가 될지 아니면 뭐 더 뚫고 내려갈지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뭐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기다렸다가 방향 돌리는 확실하게 돌렸다 싶을 때 이야기 드릴게요. 60일선, 121선 역배열이잖아요. 최소한 이게 정배열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 나오면 그때 가서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최소한 좀 돌리는 거를 기대를 해보자라고.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굳이 뭐 그때까지 또 비중을 더 들여가지고 마음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포스코 홀딩스 좀 살려주세요. 이거 버텨도 되나요? 아무도 관심 없는 네. 포스코 네. 홀딩스.
버텨도 되나요? 이게 일단 이번에 통합 차트 때문에 차트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요 구간에서는 이 저점을 이탈 안 시키면 저는 이제 좀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저점까지 다 밀려 내려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지금 보면 6년, 7년짜리 밴드대 하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점을 좀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다만 아직은 이것도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럴 가능성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 저점을 안 터뜨리고 22만 7,500원이네요. 최근에 네. 만들어졌던 저점이. 여기를 안 깨면 방향을 돌리는 그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추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놓고 기다려 보시고요. 이게 오늘 여기가 저점이 될지 아니면 여기가 저점이 될지 아니면 이 트렌드대로 계속 더 뚫고 내려가 가지고 네. 저 밑에서 이제 또 돌리는 그림이 될지 그거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죠. 요번 파동이 저는 저점만 잘 잡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24만 5천 원짜리 여기 지켜내는가 보면서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정배열로 단기 평선 정배열로 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오면 여기 보이죠? 여기가 정배열로 들어갔던 구간이잖아요. 네. 그런 그림이 여기서 또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추매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전저점 지켜주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